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중개를 하다 보면 소장님 저희 손님 지금 본 방 계약 원하시는데 여기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소장님 저희 손님 지금 계약 원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뭐 보내드릴게요. 근데 간이가세자인데 저희 부가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는 이제 또 주인분들이 소장님 저 어디 어디 오피스텔 주인인데요. 사업자는 제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고요. 전입신고 되는 임차인으로 해서 빨리 맞춰주세요. 뭐 빨리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피스텔 중개를 할 때 전입신고 불가한 조건이랑 뭐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사항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기획을 해봤고요. 물론 제가 세무사가 아니므로 실무에 사용되는 정도까지만 제가 아는 내용까지만 알려드릴 예정이고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만 모두 숙지를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중개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제 실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부가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가세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보통 시장에 가서 뭐 그냥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과자를 산다고 하면 여기에는 공급가 플러스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월세가 만약에 9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하면은 부가세는 10%이기 때문에 9만 원이고요. 9만 원이겠죠. 너무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또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의 종류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사업자 등록증의 종류로 검색을 했고 사업 형태별 구분 쉽게 생각을 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 나 같은 개인이 만든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법인에서 사업자를 만든다고 하면 법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관련되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로 보시면 돼요. 이제 부가세를 내냐 안 내냐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가 이제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쉽게 말해서 부가세가 안 붙어서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면세 사업자도 있고 뭐 간이가세자 세금계산 발급 사업자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일반이랑 간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에 임대인들은 사업자를 내세요 보통 왜 낼까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무사에다가 조기환급을 신청을 하면은 부가세를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잔금이 좀 적어지겠죠. 플러스 뭐 세금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분양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반 사업자를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금액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를 환급받는지를 그거는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분양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낸 이 사업자의 종류는 모두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인데 우리는 여기서 업종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 제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부동산. 근데 여기 옆에 부동산업이 있고요. 종목에 부동산 중개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업종에 이게 업종이라고 하는데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임사,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업종에 예를 들어 뭐 임대업이 안 들어가 있고 뭐 본인이 하는 사업자 요즘에는 주로 미디어 콘텐츠 뭐 창작업 이런 거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일임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과세자, 일반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뭐 내가 세무계산서를 발행해 주려면은 여기 업종에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임대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일반 사업자로 냈냐? 보시면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또 은행에다가 확인을 해서 임대업에 업종 추가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 뭐 몇 달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오늘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실무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놓으시려는 전입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주거용 사용도 안 되겠죠. 그리고 오직 사무실, 업무용으로만, 사무실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를 냈다고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사업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오피스텔 매물을 받을 때 사업자를 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책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내가 만약에 부가세를 뭐 1,000만 원을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세무서에 재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제대로 알고서 중개를 하셔야겠죠. 이런 경우,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소장님,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거 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년 동안은 사무실 임대를 줬거든요. 근데 다음 임차인이 모르고 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급받은 부가세 90%의 금액을, 그러니까 1년에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어쨌든 이제 사무용으로 사용을 한 거니까 90%의 금액을 다시 세무서에 재환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하시는 분들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상에서 오피스텔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분을 맞추는 방법이 이제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일 정석인 방법이 1번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임차인을 맞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이게 제일 베스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으로 이제 임차인을 맞추고 이분이 사업 준비하시는 분이겠죠. 그리고 또 이분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서 발행이 가능해요. 이제 제가 홈택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택스 이제 들어왔는데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발급 들어가서 여기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쪽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뭐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하고서 세무서에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제가 말한 이번 경우처럼 뭐 개인으로 임차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여기 등록번호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하고 뭐 성명 이런 것들을 하고서 그 다음 세무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경우, 뭐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탈세로 간주가 되겠죠. 제가 정말 뭐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질문을 받아서 조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셔도 아마 실무에서 전혀 문제 없이 중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뭐 저희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